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예, 2025년 2월 4일 주제는 폴카닷이 주장하는 6가지 핵심적인 발전 방향을 기준으로 이더리움과 폴카닷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암호화폐 이 가격이 작게는 10%, 많게는 20%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한 반 정도는 회복이 됐네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들쑥날쑥 변화가 심한 암호화폐 가격은 이 기술 혁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직 투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어떤 방향,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죠. 예, 그렇지만은 기술 혁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정화되어서 정상적인 그런 미래 산업으로서의 시장도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하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잠깐 폴카닷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개빈 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가 비탈릭인데, 비탈릭하고는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좀 맞지 않는데, 그렇게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로 의기투합을 한 걸 보면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 개빈 우드는 영국 출신이고요. 영국 아마 랭거스트 대학 같은데 거기서 컴퓨터 공학 쪽에 석박사를 한 학자 출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탈릭은 부모님은 러시아인이고 비탈릭은 토론토 근교에 있는 워터루 대학교, 이제 토론토 대학이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토에 차이나타운 근방에 있는데요. 토론토 대학이 그런 것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토론토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조금 백인들 위주로 이제 찾는 대학이 이제 워터루 대학인데, 워터루 대학을 비탈릭이 졸업한 것도 아니고요. 아마 1학년 때 은퇴를 하고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암호화폐 쪽으로 뛰어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탈릭입니다. 그래서 비탈릭과 이 개빈 우드가 이더리움을 공동 창립하게 되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이 개빈 우드는 거기서 뭐 어떤 이유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독립해서 나와서 결국은 이제 그 이 폴카닷을 만들었는데요. 폴카닷을 만들면서 그 이데리움과는 그 차별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차별화를 시도한 게 가장 특색이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릴레이 체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블록체인을 확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개빈 우드는 이것을 그 레이어 0계층이라고 했고, 그 위에 이제 그 1계층을 파라체인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하겠고요. 그래서 이 개빈 우드가 그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데리움의 비탈릭이 그 레이어 제로가 아니고요. 레이어 1 구조에서 레이어 2 구조, 그러니까 본점 지점 구조로 해가지고 그 롤업 기술을 이용해서 발전시키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개빈 우드가 이 구조가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으로 이루어지는 이 폴카닷 구조가 이데리움을 앞선다. 자기들이 확장성이 더 좋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결국은 그 이데리움 비탈릭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제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그래도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 릴레이 체인. 이거는 이제 양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폴카닷의 그 아주 그 특징이고 생명과도 같은 그런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릴레이 체인은 고수를 하면서 뭔가 이데리움의 장점을 취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혁신을 이뤄 나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데리움과 폴카닷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를 한 장에 다 담아 놓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하나씩 이제 해나갈 테니까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폴카닷에서 자기들의 그 핵심 방향을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가지인데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6가지만 보도록 하고요. 그 폴카닷의 변화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폴카닷 변화를. 그래서 그 개빈 우드 박사요. 개빈 우드 박사가 이 폴카닷의 그 기본 개념을 만들 때 이데리움과 차별화해서 만들 때 만든 게 이겁니다. 중앙에 그 릴레이 체인이 있고요. 이게 이제 자기들은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데 체인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파라체인이 있습니다. 파라체인. 이런 파라체인 이게 레이어 1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1이라는 것은 거의 그 파라체인 자체가 독립적인 블록체인이거든요. 뭐 이데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것처럼 독립적인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적인 블록체인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릴레이 체인입니다. 릴레이 체인.
그냥 말 그대로 릴레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가입자들은 거래를 여기서 해도 되고요. 예, 여기서 파라체인에서 거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거기다가 또 파라체인에서 브릿지를 통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과도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이 설계 방향을 잡았죠. 근데 이게 이제 케빈 우드 입장에서는 이게 확장성을 위해서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접근 방향으로 나갔죠. 나가서 이더리움은 이제 여기에 레이어 1이 있고요. 이더리움은 그 다음에 위에 이게 레이어 2가 있습니다. 레이어 2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레이어 2에서 거래 수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또 레이어 1에서 이더리움에 직접 레이어 1에서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2 거래들은 롤업으로 해서 최근에 와서 이제 블록 트랜잭션이라 그래가지고 보안 검증을 이 본점에다가 보안 검증을 받는 거죠. 예, 그렇게 운영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 레이어 2 체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니까 폴카닷은 이게 이제 이것이 이런 구조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케빈 우드 이제 박사 정상적인 그 컴퓨터 공학의 그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 암호화폐 계에 뛰어든 사람이고 비탈릭은 대학교 1학년 중퇴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약간 좀 자존심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케빈 우드는 이것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 와서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방향을 이렇게 바꿉니다. 케빈 우드가요. 근데 보면은 안 바뀐 거는 뭐냐면은 릴레이 체인입니다. 릴레이 체인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여기 보면은 이제 파라체인이라는 말을 쓰지가 않고 얘들이 이 체인을 이것들을 롤업이라고 얘기해요. 롤업은 이더리움에서 레이어 2 체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거거든요. 롤업 체인이. 롤업이라는 개념이 이더리움에서 낙관적 롤업과 영지식 롤업 두 가지 기술이 있다 그랬죠. 이더리움에서. 그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서 여기 핵심 장비가 요 시퀀서라고 있다고 했죠. 시퀀서. 예, 레이어 2에서는 시퀀서가 한 개로 지금
중앙화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폴카닷 입장에서 봤을 때 시퀀서가 한 개인 것은 이거는 오프체인이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폴카닷 입장에서는 왜 시퀀서가 한 개로 중앙화되어 있으니까요. 오프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오프체인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요 작은 점 요게 시퀀서인데 요 안에 보면은 시퀀서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있죠. 롤럽 안에 시퀀서가 여러 개 있죠. 요게 검증자 비슷한 겁니다. 검증자. 그러면은 자 폴카닷에서는 롤럽 안에 검증자들이 있다. 들이죠, 들. 검증자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L론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L론. 레이어 1. 롤럽이면서 레이어 1. 그러면서 이 기존의 유저들, 폴카닷 유저들이 이쪽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렇게. 또 이쪽, 또 롤럽에서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래서 릴레이 체인에서도 메시지 패싱이라 그래가지고 그 롤럽과 롤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크로스 체인 개념이죠. 크로스 체인도 했고, 그 다음에 DA라 그래서 데이터 어베일리빌리티인데 이게 보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안도 어느 정도 릴레이 체인이 책임져 주고, 물론 저 에론 에서 자체 보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밸런스 취급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거래를 한다는 거죠. 여기 폴카닷 유저들이 릴레이 체인이 거래도 하고요. 근데 가버넌스도 여기서 하고, 예. 그러니까 이 롤업들 가버넌스도 여기서 하고요. 스태킹도 여기서 하고, 다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들의 입장에서 쟤들은 폴카닷은 우리 아이디어 다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옛날 아이디어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거에 뭐 레이온 이렇게 계속 고수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상해진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면에서 이드리움을 따라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2025년도에 새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릴레이 체인은 자 원래 그 폴카닷의 기본적인 기능만 하자. 메시지 패싱하고 보안. 그래서 이 패싱하고 보안만 처리하자. 이것들은 이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릴레이 체인은 이게 보면은 이 폴카닷 유저 이 기능이 여기에서는 직접 릴레이 체인을 사용하는 기능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폴카닷 유저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롤업대로 이렇게 작동하고요. 여전히 이게 레이어 1입니다. 이게 레이어 0고요. 그렇게 해서 이 폴카닷을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고요. 보니까 예, 2년 후에 2년 후 2년 후에 이렇게 가겠다고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그 폴카닷의 발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 케빈 우드 박사, 예, 비탈릭과 다르게 그 석박사, 컴퓨터공학 박사라 그랬죠. 2014년도에 그 비탈릭과 함께 이더리움 그 백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비탈릭과 그 이별을 하고 2016년도에 폴카닷 백서를 만듭니다. 폴카닷. 예. 아까 이야기하는 그 릴레이 체인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파라 체인이 있는 이 구조요. 이 폴카닷 백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폴카닷이 최고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게 그 폴카닷이 내가 알기로는 개발 인력이 한 500명 되는 걸로 풀타임 인력이 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개발 인력이요. 이더리움은 개발 인력이 한 3,000명 정도 될 겁니다. 3,000명.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되고 이 폴카닷의 개발 인력이 한 5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 릴레이 체인과 파라 체인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2023년경부터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호화폐 쪽에서 선이든 뭐 악이든 간에 다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그 생태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가 자기 시스템이 뭔가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고 하면은 혁신을 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우기거나 자꾸 이제 순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재산상의 그 이익 투자자들을 위해서 계속 우기면서 그렇게 변명하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폴카닷은 다행스럽게 자기들이 최고라고 주장을 해왔다가 바로 생각 수정을 하고 또 더 나은 그 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4년 4월에 그 잼이라는 그 또 백서를 발표합니다. 아주 큰 변화죠. 그래서 이 잼은 지금 초기 단계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공 이게 이제 잼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인데 그 릴레이 체인 요게 이제 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잼. 인데 2년 정도 후에 이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 테스트를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이 잼은 릴레이 체인의 그 수정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폴카닷의 트레이드 마크가 원래 그 이더리움과 차별화되는 게 이 릴레이 체인이거든요. 레이어 제로라는 이 릴레이 체인인데 폴카닷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릴레이 체인을 상당히 많이 수정해 버립니다. 이 뭘로? 잼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잼이라는 말도 쓰고 릴레이 체인이라는 말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원래 이 릴레이 체인을 엄청나게 수정한 거죠.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릴레이 체인에서 그러니까 릴레이 체인도 분산형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이제 분산된 노드로 이루어진 그 블록체인입니다. 이것도. 근데 그 스테이킹, 거버넌스 같은 기능을 제거했어요. 원래 여기에 있던 그 스테이킹 거버넌스 기능을 제거를 하고 그 현재 릴레이 체인을 대체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잼은 릴레이 체인에는 이제 트랜잭션이 없는 생태계예요. 이게 이더리움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에서는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에서 이게 레이어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릴레이 체인에서는 이게 이제 레이어 제로라 그러고 레이어 제로가 그러고 여기서는 거래가 트랜잭션요. 거래를 여기서는 레이어 제로 자체에서는 거래가 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트랜잭션 없는 생태계. 그래서 오직 요 두 가지 기능. 요것만 정신하는 겁니다. 이제 릴레이 체인이.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만 하기 위해서 이 잼은 병렬 처리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병렬 처리 개념을. 그 병렬 처리 개념을 도입해서 수백 개의 체인과 연결할 수 있게 이것들 이 릴레이 체인 이것을 분산하고 병렬화 처리되도록 해가지고 수백 개의 체인과 연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코어라는 개념이 근데 잼 코어라 그러는데 잼 코어라 그러는 게 요 하나 잼 코어가 요거 하나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 하나씩 이 잼 코어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350개 잼 코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병렬 처리되니까 이게 토탈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처리를 2.3 기가비트 per 세컨드까지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개 코어가 한 개 파라체인, 즉 요거 하나. 지금 파라체인 말을 안 쓰니까요. 요거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개 코어가. 자, 지금부터 하나씩 봅시다. 먼저 그 롤업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에서 보면은 그 블록체인 구조를 이게 이제 폴카닷이 하는 이야기인데 폴카닷에서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폴카닷 이더리움의 그 레이어 1, 레이어 2 구조는 이 모노리틱 블록체인이다라고 폴카닷은 그냥 간주를 해버립니다. 모노리틱. 그러니까 일체형이라는 거죠. 일체형. 그래서 그 중심에는 그 이더리움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L2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L2에서 처리하는 것을 이 시퀀서가 보통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폴카닷 입장에서는 이걸 그 L2 처리를 오프체인 처리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묶는 게 이제 그 롤러 묶죠. 묶어서 에론에 제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블록 트랜잭션 형태로 이렇게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에서 본점으로 그 거래 내역을 묶어서 검증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폴카닷 자신들은 어떻게 보느냐. 자신들은 이 블록체인이 이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요. 예.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의 모노리틱 일체형의 반대말이죠. 모듈러. 예. 이제 폴카닷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모듈러가 가능하냐? 폴카닷 입장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이 잼 코어 백열로 블록을 검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퀀설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비해서 얘들은 백열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롤러 블록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백열로. 그래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보장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더리움에서는 보면은요 자체 레이어 1이기 때문에 자체 거래자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래를 원하는 사용자. 그래서 이 블록에 블록 공간을 둬가지고 요 레이어 2에서 내려오는 요 블록 트랜잭션은 요 공간만 사용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블록의 이 공간은 얘들이 사용하는 거죠. 얘들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이것을 백열 블록을 처리를 하고 여기서요. 백열 블록을 처리하고 자체 사용자 이걸 자체 사용자 영역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이 릴레이 체인은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사용자들이 롤업으로 내려보내는 이것만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보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 이런 구조에서는요, 이제 그 이더리움 롤업에서는 이제 그 낙관적 롤업인 경우에 낙관적 롤업인 경우에 이 시퀀서가 일괄적으로 이게 블록 트랜잭션을 내려보내 가지고 검증을 위해서 내려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쟁 기간 동안에 그 지켜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론 논쟁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이 시퀀서가 그 정직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논쟁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은 만에 하나 이 시퀀서가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약 7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치약의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폴카닷에서는 이게 거래 하나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아주 그 치약의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들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릴레이 체인을 통해서 그 검증을 받기 때문에 18초 안에 거래가 종결되었다고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8초 안에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이더리움에서는 검증자에 대해서 검증자 관점에서 이더리움에서는 그 롤업을 이 중앙 집중식 시퀀서 얘들이 합니다. 얘가 거의 뭐 하나의 그 시퀀서가 책임지고 합니다. 블록 트랜잭션을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게시를 하는 역할을요. 보안 검증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폴카닷에서는 그 개념이 이게 레이어 2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레이어 2. 이게 레이어 1이고. 이더리움에서는요. 근데 폴카닷에서는 여기 보면은 까만 점 하나하나가 시퀀서들입니다. 여기 롤업 하나당 시퀀서들이 많죠. 다 시퀀서입니다. 시퀀서. 그 분산형 시퀀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검열 저항성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거를 L1이라고 합니다. L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L0죠. 레이어 0. 이 롤업은 자기들은 L1입니다. L1. 레이어 1.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더리움에서는 이 이더리움 자체가 L1이거든요. 바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 폴카닷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모노리틱 일체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체형. 자기들은 이게 모듈러 구조.
이게 텍스트를 쓰는 거를 누가 좀 개발하면 참 좋겠는데, 예, 설명하기가. 예, 모듈러 구조. 예, 모듈러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L1들이 이 모듈러하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듈러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L0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듈러하게 운영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L0가 있어야지만이 이 L1들이 모듈러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다르죠. L1 자체가 중심이 되고요. L2가 이렇게 검증을 받는 구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더리움 롤업은 중앙 집중형 그 시퀀서로 이렇게 돼 있고, 중앙 집중형 시퀀서로 돼 있고, 이 폴카닷 롤업에서는 여기처럼 분산형 시퀀서들로 요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것도 폴카닷이 지금 계속 폴카닷 주장입니다. 이더리움 이야기가요. 예, 물론 이더리움에서는 또 할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유튜브 내용은 폴카닷 주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그 이더리움 롤업은 이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 2가 이 레이어 2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뭔가 브릿지가 있어야 됩니다. 브릿지. 크로스체인 브릿지라고 해서요. 브릿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별도의 또 어떤 또 다른 뭔가 체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체인. 또 다른 블록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브릿지가 블록체인이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그 이야기고, 자기들은 내장된 상호 운용성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이티브라는 말을 쓰는데, 아예 릴레이 체인 자체에 XCM이라 그래가지고 크로스 컨센서스 메시지 포맷, 그래서 요 릴레이 체인 안에 얘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또 얘가 이렇게 거치면 얘하고 이렇게 통신할 수 있도록 아예 고유한 기능이 벌써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처럼 이런 브릿지요. 외부에서 다시 뭐 이렇게 체인을 만들고 할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부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호 운용성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네이티브 인터 오퍼레이션. 상호 운용을 할 수 있게 아예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XCM 기능으로. 그래서 크로스체인 거래도 이루어지는데 12초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폴카닷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에 대해서 봅시다. 보안도 그 이더리움에서는 이 각각 롤업 레이어 2 체인 이 각각 레이어 2 체인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그 보안 모델이 있어서 이게 어떤 레이어 2 체인은 보안이 잘 돼 있고 뭐 어떤 레이어 2 체인은 보안이 조금 뭐 부족하게 보일 수 있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폴카닷 롤러에서는 그 릴레이 체인을 통해서 다 검증을 받기 때문에 릴레이 체인 이게 이제 데이터 어벨리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릴레이 체인을 통해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이 통합 공유 보안이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보안이 본질적으로 견고하다고 그렇게 폴카닷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를 처리하는 그 작업의 병렬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더리움 롤업에서는 그 제한된 순차적 처리를 하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이게 저 레이어 1이기 때문에 요 레이어 2들을 위해 레이어 2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레이어 2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 얘들이 레이어 2가 내려보내주는 그 블록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요 블록 공간 요거를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려오는 이것들을 뭔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폴카닷 롤업 처리는 이 자체가 릴레이 체인이 이게 이제 모듈러형 아키텍처 그 다음에 멀티코어 확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병렬로 처리한다. 이게 내려오는 것들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병렬화 측면에서도 이 폴카닷이 월등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폴카닷은 어쨌든 그 이더리움의 그 에론 L2 롤업 이 방식을 참고해서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 자기들도 이제 옛날에 릴레이 체인, 파라 체인 이 구조에서 롤업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퀀서의 역할을 자기들은 분산화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체인은 그냥 그대로 이용을 했죠. 여기 사용자들이 여기서도 릴레이 체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릴레이 체인이 이 밸런스, 가버넌스, 스테이킹 이것들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장점만 다 취한 거죠. 이더리움의 장점도 취하고 자기들 장점도 취하고요. 자기들 것도 유지하고 그렇게 했다가 조금 어색해졌죠. 어색해지니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게 이제 2025년 폴카닷에서는 그 릴레이 체인을 잼이라 그래서 이 것들을 여기서는 없애버렸죠. 이 릴레이 체인에서는요. 여기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오직 이제 그 GM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GM이라 그래서 GM 결국은
여기서 내려오는 그 롤업에서 보내주는 그 트랜잭션들, 이것들을 여기서 병렬 처리할 수 있게, 아주 빠르게 병렬 처리할 수 있게. 이것도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인데 병렬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XCM이라 그래서 이미 하고 있던 이 인터오퍼레이션, 크로스체인 인터오퍼레이션요. 이걸 네이티브하게 처리하는 거죠. 네이티브하게. 자, 이 개념으로 이제 결국은 이것도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혁신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뭐 그래서 저는 변신이라고 하는데, 좀 변신이라면 좀 나쁜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라고 합시다. 변화. 어쨌든 예,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변화. 이 잼, 결국은 이 잼은 이게 이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제 달려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아직 초기 단계고 완전히 준비되고 배포되기까지는 자기들도 한 2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예상.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설계란 것이 이게 뭐 수학적으로 뭐 검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암호화폐 가격이 꾸준히 이제 상승하거나 좀 그러면은 이런 변화를 하기도 쉽겠죠. 왜 그러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폴카닷의 개발 인력이 한 400명, 500명 정도 고정 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비.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고 좋아야지만이 예, 이것도 또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2년 안에 자기들은 이걸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해서도 좋고요. 이더리움에게도 좋고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또 이게 성공할 것 같으면은 이더리움도 이 아이디어를 자기들이 참고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이 거래하는 사람들, 유저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료는 폴카닷에서 내가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폴카닷 커뮤니티에서 갖고 왔는데 오히려 폴카닷이 자랑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뭐냐니까 지금 이 이더리움 롤업 있죠. 이더리움 롤업 애들 이 롤업들하고 폴카닷 롤업들 애들 그 대표적인 게 롤업에서 이게 대표적인 게
문빔이라는 게 있어요. 문빔, 달빛 이런 건데 문빔에 이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문빔 이것들이 있는데 또 이 폴카닷이 또 하나 이드리움을 흉내낸 게 뭐냐면은 EVM 컴패터블로 바꿉니다. 이드리움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을 이드리움에서 개발한 스마트 계약을 이 문빔에서도 돌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드리움 스마트 계약이 문빔에서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자기들도 안 되니까 폴카닷도 이 EVM요. 이드리움 버추얼 머신이 이 문빔에서도 돌아가요. 그렇게 바꿉니다. 아무튼 이 폴카닷 롤업들 이 롤업들이 이제 폴카닷에서 자랑하는 게 이게 거래 7일 평균입니다. 7일 평균 7일 동안 평균 거래들인데 거기에 상위 20개 중에서 폴카닷 관련된 게 이 롤업 이 폴카닷 관련된 게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 10개다라고 자랑합니다. 봐라. 우리 폴카닷도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롤업 트랜잭션 처리량을 보면은 상위 20개 중에서 10개가 우리 폴카닷 롤업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 폴카닷 커뮤니티에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이것들은 다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 이런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이게 다. 잘 보면은 7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이거 얼마입니까? 이더리움에서 70.6메가입니다. 6 곱하기 10의 6승. 이 문빔 경우 볼까요? 폴카닷 문빔 1.2입니다. 요건 7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1.2 곱하기 10의 6승. 자, 이게 상대가 됩니까? 현재 폴카닷 파라체인, 이거 롤업, 지금은 파라체인 롤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롤업의 처리량은 7메가 정도 되고요. 이더리움 L2가 처리하는 수준은 112메가 정도 됩니다. 내가 다 더해보니까요. 한 112메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폴카닷은 처리량 면에서, 거래 처리량 면에서 이더리움 6% 정도밖에 안 돼요. 6%. 6%요. 6%. 그러니까 시장이 이더리움에 지금 폴카닷이 금방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 변신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예, 이게 이렇게요. 이렇게 변신을 한다고 해서 1년이나 2년쯤 후에 과연 이게 6%가 아니고 이게 거의 뭐 한 20% 정도라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더리움이. 그거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나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이렇게 좋으면은 이렇게 좋은 그 구조고 잘 처리할 수 있고 투자를 이렇게 연구 인력들이 투자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폴카닷이 1년 후에 사용자들이 이더리움의 뭐 한 20% 정도까지라도 끌어올려져 주면은, 예, 이렇게까지라도 되면은, 그러면은 폴카닷은 희망이 있죠. 이 GM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여전히 1년 후에도 뭔가 이런 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뭐 하면은 과연 2년 후에 폴카닷이 이런 혁신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폴카닷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2025년 2월 4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